안녕하세요. 유용식 TV의 유용식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가장이 된 한 이슈로 떠오르신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의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서 연이어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SBS 8시 뉴스에 또 손혜원 의원님과 관련된 목포 투기 의혹과 관련된 뉴스를 또 이제 새로운 내용을 더 이어서 이제 방송을 했었는데, 그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친남동생이 손혜원 의원님 어, 친남동생, 손혜원 의원님의 친남동생이 SBS에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과 가족들은 손혜원 의원님이 목포에 집을 산 그런 내용도 모르고, 그 창성장이죠. 창성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 운영된 수익이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님의 투기 의혹과는 좀 한 발짝 뒤로 떨어져 있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님을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좀 존경하고,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남다른 문화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제 열정, 그리고 노력,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높이 사고 존경하는 이제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또 어제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서 이 방송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손혜원 의원님 편을 어, 드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시 뉴스, 어제 방송된 8시 뉴스에서 앞부분 남동생 관련 뉴스는 제가 이제 다루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8시 SBS 8시 뉴스에서 방송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목포의 손혜원 의원님 관련된 그 관계자죠. 특수관계인가 문화재단으로 구입된 건물 수가 9채가 아니고 또 한 채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10채. 그러니까 10채가 됐죠. 또 이제 그 10채에서 또 몇 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바로 이제 어제 방영된 새로 발견됐다는 18 스퀘어 미터의 협소한 건물입니다. 이게 협소한 건물. 그리고 이제 그 창성장, 손혜원 의원님의 친조카 보좌관 딸, 문화재단 이사의 딸이 공동 명의로 소유한 창성장. 여기는 이제 손혜원 의원님과 국회 문화재 상임위 간사님들이 여기를 이제 방문한 적도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손혜원 의원님의 문화재단 박물관 부지.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이제 뭐 손혜원 의원님이 한국 나전칠기 박물관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를 이제 또 일로 옮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일대가 이제 문화재청이 목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을 했고, 이 곳곳에 이제 열차가 이제 곳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어제 뉴스 협소한 18 스퀘어 미터, 18 스퀘어 미터 협소한 건물을 보고, 또 이제 앞으로 지금 또 이제 계속 내용을 이어가야겠지만, 이 협소한 새로 확인된 건물을 뒤에 보면서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왜,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손혜원 의원님이 왜 이렇게 이제 곳곳에 9채 가격이 3억밖에는 안 됩니다. 너무 여기가 이제 구도심이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몇십 년 동안 방치된,
어르신들만 사는, 그래서 이제 9채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3억, 이 한 채도 이제 1천만 원이나 될까요? 이 건물이 이 5평 좀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그 손혜원님이 곳곳에 건물을 샀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로수길 아시죠? 가로수길이 처음에 옹기종기 카페, 뭐 소품거리, 인테리어, 소품, 그 다음에 액세서리, 그런 그 아기자기한 그 자영업자들의 그 거리였습니다. 그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그런데 그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한 아기자기한 개성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그곳에 몰리니까는 그곳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건물주들은 당연히 욕심이 나죠. 당연히 저라도 이제 거기에 건물이 있었으면은 당연히 임대료 올려달라고 하고 장사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 떠나고 젠트리피케이션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라든지 옷가게들이 거기에 우죽순으로, 예? 거기에 큰 건물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가로수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수길 뿐입니까, 여러분? 신촌, 홍대, 그 어딥니까? 저기 망리단길, 경리단길, 이태원 등, 예? 이렇게 수많은 그 개성과 자신만의 그 향기를 내뿜었던 거리들이 어떻게 망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직접 가보신 분들도 이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손희원님이 왜 이 골목 곳곳에 그 열채를 샀을까?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니까 혹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 곳곳에,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이제 이 건물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SBS 뉴스에서는 이 박물관과 완전히 여기가 이제 100m인가 봅니다. 이 협소한 건물을 박물관을 한다면서 왜 샀냐고 하는데 저는 이 건물을 산 이유를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예? 5평밖에 안 되는 건물이 지니는 개성이 있습니다. 왜? 가로수길이 처음에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문화와 예술은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 문화와 예술은 무슨 뜻이냐? 바다에 만약에 27m, 30m나 되는 그 흰수염 고래, 뭐 14m, 10m 되는 범고래, 그런 거대한 그 어종들만 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가로수길이 그래서 막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협소한 건물에 들어가야만 하는 문화와 예술, 뭐 그런 것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그 액세서리 이런 액세서리들, 예? 이런 액세서리들이 어디에 어울리겠습니까, 여러분? 예? 바다에서 치면은 뭐 작은 새우라든지 플랭크톤 같은 이런 액세서리들이 100평이 넘는 공간에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5평 남짓한, 예? 아기자기한 개성을 가진 수제로 만든 퍼퓸이라든지 이런 액세서리가 이런 대형 박물관에 어울리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그 작은 5평 남짓의 건물에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는 박물관을 뭐 100m나 떨어진 그 협소한 건물을 왜 샀냐고 하는데, 저는 손혜원 의원님이 이 건물을 산 그 이유를 그냥 확 와닿는 겁니다. 왜 사셨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이 목포 거리가 만약에 가로수길처럼 막 그 젊은이들이 서울에서부터 그 강원도에서 그 영남, 호남에서 막 몰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러면은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는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커피 옷가게들이 여기에 또 땅값이 싸니까 우후죽순으로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니까는 그 여기에 이제 벌써 모텔들이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모텔들. 예? 그러니까는 이런 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알박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박기는 바로 화이트 노즈와 블랙 노즈가 있는 것처럼 화이트 노즈 성격의 알박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손혜원 의원님이 이렇게 열체를 곳곳에 두는 것은 그 알박기로 함으로써 대형 프랜차이즈 건물들이 그 손혜원 의원님이 알박기 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형 건물이 못 들어설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는 SBS에게 지금 그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SBS가 예? 알박기를 하고 있다. SBS에 무슨 소리냐? 바로 여러분 이 그 뉴스를 보십시오. 네? 그 허핑턴 포스트에서 그 재작년이죠. 9월인가 그 태영건설 SBS 회장 일가가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히면서 이제 한 내용인데 여기를 보시면은 그 윤세영 회장님을 비롯한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예, 잘 안 보이는데 그 SBS가 박근혜 정부 당시 예? 보도 지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그 윤세영 회장을 비롯한 그 이사진이 보도 지침을 내려서 SBS가 거기에 맞춰서 박근혜 정부를 띄워주는 그런 방송을 했다는 그 사유 때문에 그 SBS 미디어 홀딩스를 60% 지분을 갖고 있는 윤세영 회장 그리고 그의 아들 윤성민 SBS 미디어 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데 저는 아직도 태영건설이 알박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박기, 건설 그 토목 용어 아닙니까? 여러분, 알박기. 여러분들이 제가 왜 알박기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윤성민 윤세영 회장의 아들 윤성민 전 SBS 미디어 홀딩스 회장이 이사회 회장과 뭐 몇 개 직책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은 다 물러난 것이 아니고 알박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알박기?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이사 직책은 아직도 하나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알박기가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아니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하고 물러날 것이면 깨끗하게 물러나야 될 것입니까? 물러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윤세영 태영그룹 회장의 아들 윤성민 씨는 아직도 SBS 미디어 홀딩스 그 비상무 이사로서 직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박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슨 태영건설과 SBS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윤성민 윤세영 회장의 아들은 다시 경영에 나서야 됩니다. 예? 그렇게 숨어서 일을 하지 말고 예? 다시 경영 일선에 복귀해서 just say yes, I am 태영. 예? SBS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just say yes, I am 태영. 예? 태영건설의 DNA가 몸 곳곳에 SBS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예? 그 태영건설의 호위병처럼 그렇게 떳떳하게 얘기하고서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예? 알박기 하지 말고
아니면 경영과 소유를 분리할 거면은 윤성민 그 사람도 그 SBS 미디어 홀딩스 비상무 이사직을 내려놓고서 태영건설에 전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SBS는 노조와 그리고 이제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줄 하나를 탯줄 하나를 연결해 놓습니까? 태영건설과 SBS를.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이제 화가 나서 좀 그런 것이니까 좀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건 좀 저기 하고, 그렇죠. 이제 손혜원 의원님, 그리고 이제 SBS에서 이제 뭐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고 조카나 그렇죠. 남편이 이사장이 있는 재단, 심지어 보좌관의 가족 명의로 건물을 샀는지가 의문입니다. 네. 손 의원은 측근들의 건물 매입 사실을 SNS 등을 통해서 전부 공개했다고 하는데, 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은 저희 취재 결과로 이번에 드러난 것이고요. 앞으로 또 얼마나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특히 그 보좌관의 경우 남편 명의로 된 건물 말고 더 없느냐, 가족 명의로 된 게 더 없느냐 제가 물어봤을 때 그 보좌관은 더 없었다고 했다가 제가 취재해 보니까 딸 명의로 된 게 2채나 더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손혜원 의원이 정말 그렇게 목표를 살리고 싶었는데, 뭐 손혜원 말대로라면, 근데 왜 자기 명의로 사지 않았는지 그 부분이 참 궁금한데, 손혜원은 지금 일단 자신 명의로 된 건 없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다, 뭐 이런 입장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방지법 7조의 2를 보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SBS에서 문제 삼는 것이 바로 이제 업무 처리,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는 이 뉴스를 보고서 손혜원 의원님이 이 9채를 구입한 그 시점은 문화재청이 이 목포 이 동네를 근대 문화 역사 공간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통해서 대선, 이 목포 거리를 언제 알았느냐? 대선 유세, 2017년 3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이제 거기에 대선단으로 했죠. 그러고서 목포를 처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그러니까 그 목포 거리에 수백 채의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적산 가옥을 보고서 그 가치를 알아본 겁니다. 예?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가치를 알아버렸어요. 예? 저도 다 이 뉴스를 보니까는, 예? 그리고 뉴스 공장에 나와서 손혜원 의원님이 해명하신 그 방송을 보니까는 확 와닿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제 친구 삼촌이 그 청와대 옆에 누상동에 살았습니다. 누상동 여러분이 어딘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겠죠. 종로구 누상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회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여름방학 때 그 친구랑 그 삼촌 집에서 며칠 머문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 이제 이 손혜원 님이 사셨다는 적산가옥, 예? 다다미 방으로 이루어진 일본 진짜, 예? 그 집에서 제가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며칠 논 적이 있는데, 그런 문화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집들을 보고서 손혜원 의원님처럼 문화예술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 그걸 보고서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그 건물들이 다 폐가가 돼가지고 재래식 건물,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그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손혜원 의원님이 어떻게 행동을 했을 거라는 게 저는 파노라마처럼 확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SBS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공직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그때 뭡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그 더불어민주당 저기였죠, 국회의원이었죠. 예? 그리고서 그 다음에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그러면 SBS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그 문화재청과의 커넥션을 하면서 앞에 뉴스에서 하는데 이것을 오늘 뉴스공장에서 손혜원 의원님이 해명을 하셨습니다. 야당 간사들도 자신은 포함해서 그걸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해결이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그 구매 9채를 샀는데 그 총 들어간 금액이 3억입니다, 여러분. 예? 한 집당 3천만 원 좀 넘는 금액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그 일대가 어떤 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까? 10년 동안 폐가 상태로 있는 집을 사고 지금은 그 핫플레이스 손혜원 의원님이 샀다는 소문이 들고 또 거기가 이제 좀 개발될 조짐이 보이고 문화재 거리로 지정이 되니까는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손혜원 의원님이 거기에 화이트 알박기를 한 거고, 예? 그리고 제3자로 하여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손혜원 의원님의 특별 관계인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보좌관 딸이라든지 조카 그리고 문화재단 그리고 이제 좀 남편 이름으로 명의를 사서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손혜원 의원님이 만약에 이 집들을 샀다고 하면 어떤 사달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이 이 문화재적 가치를 보고서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당신은 문화관광상임위 여당 간사,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SBS에 의해서 유명해진 이 거리를 또 이제 좀 더 유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익선동 앞에서 말씀드린 가로수나 경리단, 망리단길에서 쫓겨난 젊은 개성 있는 자영업자들, 청년 자영업자들을 좀 정부에서 창업 일자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1억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00~300명을 이쪽 목포 이 문화재 거리로 집단 이주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밝혔다시피 자신의 이제 소유한 열채는 또 거기서 이제 임대료를 받으면 또 SBS에서 취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제 임대료를 받지 않으면 또 이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개떼처럼 물어뜯을 때고, 그러니까는 적당한 임대료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한번 실험을 하는 겁니다. 한 3년, 4년 동안. 그래서 어떤 목포 문화재 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니까 목포시 지자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후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후원을 하면 또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떼처럼 또
달려들 테니까 안 되고, 또 그러니까 지자체 그리고 창업 뭐 청년 유니언 그리고 이제 그 청년 창업자들이 한번 이 목포 문화재 거리에 내려가 가지고 한번 2, 300명이 한번 이 문화재 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한번, 그리고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런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적인 그런 발전 방향으로, 이왕에 이렇게 됐으니까는, 예? 그렇게 한번 그 실험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 거리, 목포에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처음 요번에 알게 됐고, 거기에 또 이제 수백 채의 또 그 근대를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제 그 아픈 역사 아닙니까? 그 군산하고 목포는 이제 그 호남 평야에서 그 생산된 쌀들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그런, 예? 그 아픈 역사를 가진 그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미래 후손들이 자신의 꿈을 피울 수 있는,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 미래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제 작년 그 베이비 붐 세대들은 그래도 좀 한번 그래도 뭐 자기 집도 한번 가져본 적도 있고 한번 그 꼭대기까지 올라온 적이 있는데, 지금 청년들은 아예 뭐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제 SBS 8시 뉴스에서 손혜원 의원님 그 목포 투기 의혹에 대해서 방송을 하면은 또 이제 또 내일 또 연이어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반박하는,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 그 다음에 그런 그들이,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목포까지 내려가서 투기, 예? 9채 토탈 그 구매 금액이 이제 3억, 이게 거기에서 3억에서 4배씩이나 오르지도 않았고, 물론 오르기는 오르다고 하는데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